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금리 자체가 높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테슬라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히려 빠지는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 설명을 드릴 거고, SK하이닉스 실적 나왔고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겼거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이닉스 주가 자체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순매도하고 특히 삼성전자 매도가 오후 들어서 막판에 이제 퍼붓기식의 매도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해외 쪽에서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오늘 외신을 보면 아시아 증시 시황 정리할 때 대부분 다 미국 선거 금리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 돌아갈 때 사실 미국 금리는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4.25%까지 올라갔던 게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도 흘러내려서 4.21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낙폭을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요인들이 겹쳤다. 그리고 금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4.1% 정도까지 빠져줘야 좀 안도할 것 같다, 이런 정서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죠. 특히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건 오늘도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오늘 뺀 지수가 마이너스 18포인트였거든요. 오늘 지수 낙폭이 마이너스 18포인트였잖아요. 여기다 이제 현대차까지 합치면 두 종목이 21.5포인트 정도 뺀 건데, 오늘 고려아연이 상한가 가면서 6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지수 서비스로 올려준 거잖아요. 6포인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삼성전자가 이제 다 끌어당기다 보니까 뭐 한 종목이 그냥 18포인트 빼버리면 뭐 지수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가긴 했지만 지수 상승이 2포인트 정도밖에 기여를 못했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다시 또 낙폭이 지수가 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다만 이런 해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잘 보면 매출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외에도 주가가 12%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다 올랐다가 후반부 들어서는 뭐 일부 종목 빼놓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왜 이렇게 밀렸는지 생각을 해보면 매출은 좋은데 매출은 부진한데 이익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후로 이게 배터리가 바뀌어가지고 이익이 좋아졌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배터리 업체들한테 니네 좀 싸게 공급해,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 2차 전지 업체에서는 수익성이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넘겨짚어서 좀 부진한 어떤 주가 흐름이 오후 들어서는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하이닉스 실적은 잘 나왔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7조 원 정도 나왔는데 예상치가 6조 7천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였거든요. 되게 세게 본 데가 한 6조 8천억이었고 낮게 본 데가 6조 5천억이었으니까 예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향후의 전망도 이게 일부러 뭐 삼성전자 들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보면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좀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PC가 점진적인 수요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데 점진적으로, 그것도 기대한다라는 게 돼버려서 사실상 AI는 하이닉스, 레거시는 삼성 이렇게 돼서 삼성이 회복되려면 레거시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PC 쪽이 점진적으로 될 것을 그것도 기대한다? 뭐 이렇게 돼버렸고, 휴대폰 쪽 같은 경우도 뭐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저기 될 수 있나? 수혜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게 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보면 뭐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AI라든가 뭐 서버라든가 이런 쪽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공급한 HBM 납품이 늦춰지다 보니까 내년은 이미 완판이 됐잖아요. 완판이 돼버린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확보한다 한들 엔비디아가의 엄청난 수량을 공급하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넘어가야 HBM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삼성전자는 레거시 쪽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될까? 여기에 대한 그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보여준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이거 하이닉스 실적 봐서는 더뎌질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걱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목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종목으로 역시 삼성전자가 빠졌는데 이게 좀 오늘 주가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BPS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빼고 나서 순자산을 남기는 건데 작년도 실적을 적용하면 5만 2천 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차라리 회사 망하게 해서 자산으로 청산가치에서 나눠갖는 게 그거보다 낫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작년 대비 5만 2천 원인데 올해로 적용을 하면 5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가 그 BPS 1.0에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PBR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상 PBR 올해 실적 적용할 때 1.0배. 내년도 PBR은 그러니까 내년도 BPS는 6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주당 순자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까지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까지 빠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매수를 안 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오늘 밀려버렸죠. 현대차가 오늘 제가 구원투수 둘 나온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잘 등판해서 잘 던졌는데 현대차는 갑자기 막 난타당한 느낌이 들죠. 근데 약간 그 매출은 예상하고 큰 차이 없었는데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원 정도 거의 한 8% 정도? 그 정도 미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내심 예상보다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좀 미치지 못했죠. 물론 이거는 좀 세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회성 비용이 뭐가 잡힌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 미들맨 중에 하나가 좀 날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렇지만 이거 세부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은 나중에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제약주 이런 건데 또 최근에 은근히 올라가고 하는 게 통신주들이잖아요. 그래서 통신주는 뭐 어떤 큰 재료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인버스적인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했는데 매수 페이스가 떨어진 게 아니라 매도가 다시 비중이 29%로 올라왔어요. 뭐 어제 뭐 25%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게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 이제 때렸다가 쉬었다가 때렸다 쉬었다 뭐 이런 형태거든요. 쉬는 날 지수는 코플러스가 나고 이런 구도라서 뭐 외국인들이 새삼스럽게 엄청나게 팔았다라기보다는 그냥 팔던 대로 다시 돌아왔다 뭐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한 종목 매도가 전체 매도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장중에 저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장중에 저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 2시 구간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매도가 확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 매도가 되게 특이한 모습을 보여서 후반부에 매도가 좀 급증을 했고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 1,700만 주 정도 샀죠. 그 외에는 뭐 그 제약주 일부, 그다음에 뭐 방산으로 연결고리가 되는 종목들, 그다음에 뭐 금융주 일부 이렇게 좀 골고루 그 외에는 좀 나눠 사는 모습이었고 기관도 오늘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팔았는데 매수 쪽에서는 뭐 전력주, 그다음에 하이닉스 물론 매수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금융주, 그다음에 제약주 이렇게 매수해서 역시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기존에 사던 대로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제약 기관은 제약 반도체 엔터 이렇게였잖아요. 외국인들 오늘 보시면 상단에 대부분 다 제약 바이오였거든요. 사던 거 그대로 샀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테크인이 매수 상단이긴 하지만 또 PSK 홀딩스도 있긴 하지만 종목수로 보면은 반도체 쪽 수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도 제법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만큼 채우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매수하던 종목군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가 살짝 비껴나갔고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 제약주는 선별적으로 사던 것들은 계속 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국제금리가 4.25에서 우리 증시 돌아갈 때 4.21로 내려갔는데 앞에 일자까지 보여주면 우리 증시가 조금 반전할 수 있습니다. 요 흐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이제 실적 잘 나오고 12% 시간외에서 올랐는데 실제 정규 시장에서 12%를 유지를 해주거나 하여튼 두 자리 전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한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플러스 7% 이렇게 끝나면 투자자들은 실제로 하락한 걸로 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을 보여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20만 원 갔다가 이제 밀렸죠. 20만 원, 그다음에 121선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지난번 고점과 똑같은 자리라서 이거만큼 떨어지느냐, 돌파해서 신고가 가느냐. 이게 이제 시황상 이제 지수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등장해주면 시장이 또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구도. 이제 오늘은 위클리 만기도 있고 해서 이제 좀 그 대형주들이 영향을 타는 날이었는데 뭐 내일장에도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시장이 일단 수치상으로는 내일부터 과매도예요. 예, 이게 보시면 코스닥은 코스피는 80, 코스닥은
75 아래를 과매도로 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70에서 75 사이에서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코스닥은 70 정도까지 밀렸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이 특이하게 여름 때 V자로 안 올라오고 이렇게 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좀 횡보하지 않고 좀 단계 바로 돌아서는 그런 시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제가 해보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과매도 위치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종목들별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반등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일단 뭐 이건 뭐 대봐야 되는 거고 수치가 그런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설 때 낙폭이 좀 컸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가 누적된 종목군들이 우선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잘 좀 추천 두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거의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자세한 건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